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원가를 잡을 때 일괄적으로다가 몇 프로로 잡아야 돼 이게 아니라 비싼 부분도 있지만 이걸 조합이나 융합을 통해 가지고 전체를 먹었을 때는 30% 밑까지도 내려오는 그런 구조인데 사실. 네, 안녕하세요. 장필지입니다. 오늘은 또 우리 주변에 장사를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 자영업자분을 모시고 구독자분들을 대신해서 창업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자영업자분은 지금 서울의 합정동이면 그래도 좀 핫한 곳이죠. 그런 곳에서 지금 와인바를 1년 이상 운영을 하고 계신 K 사장님, 김성민 사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합정동의 한마르트라는 상권에서 이색적인 와인바를 운영하고 있는 라라와 K의 K입니다. 가게 이름이 라라와 K예요? 예, 맞습니다. 가게 이름 뜻이 그러면 라라와 K가 운영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라라는 주방에서 이제 셰프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홀하고 이제 소믈리에 역할을 하고 있어요. 두 분의 관계가 예비 부부입니다. 결혼 전에 장사가 잘 되면 결혼까지 가는 거고 잘 안 되면 손익분기점을 넘기면 결혼을 할 거라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손익분기라면 뭐 투자한 것 좀 다 뽑고 이런 것들까지 생각하시는 건데 한마르트라고 해요. 한마르트가 신조어잖아요. 경리단길, 해리단길 뭐 이런 것들처럼 어떤 상권입니까? 한마르트는 합정하고 몽마르트를 합성시켜서 만든 합성어인데요. 서울시에서 골목 상권을 살리자는 취지로 계획된 상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곳에서 저희는 테라스가 딸린 예쁜 와인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인바라고 하면은 일반 초보 창업자분들은 아무래도 그냥 외식업 이런 것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같은 술집이라고 해도 와인바다 이러면은 왠지 좀 거부감도 들고 뭔가 전문가들이 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K 사장님은 장사가 이번에 처음이었죠? 네, 처음 했었어요. 그 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기획자로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자영업자분들하고 조금 강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온라인에 대한 이해도는 그래도 있었던 상태로 시작을 했던 게 강점은 있었던 것 같아요. 창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워낙 와인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회사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언제나 늘 생각했던 게 나만의 작은 와인바를 좀 차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가 우연찮은 계기로 소믈리에 자격증을 땄어요. 좋아해서. 네. 소믈리에 자격증 어렵습니까? 운전면허 따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소믈리에 하면 어쨌든 뭐 소믈리에 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 뭐 자격증 자체만으로는 노력을 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자격증은 아니다 뭐 이 정도인 거죠. 한 달 동안 그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수료를 빠짐없이 하시면은 어느 정도는 조금만 노력해서 딸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도 창업 준비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소믈리에라고 한다면 와인 감별사 이런 것들인데 결국에는 와인에 대해서 판매를 하는 사람이 그 정도의 자격을 갖추고 고객들한테 대접을 하면은 그래도 그만큼 신뢰는 얻어지는 거니까. 근데 지금 제가 오늘 모신 거는 아무래도 제 인터뷰는 돈 많은 창업자들이 아니고 굉장히 좀 낮은 투자금으로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창업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보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지금 합정동, 뭐 한마르트 하면은 굉장히 좀 좋은 상권에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 라라와 K 매장을 네이버에 한번 좀 쳐보시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 있어요. 진짜 뭐 상권이 아니고 그냥 동네 이름만 합정동이지 그 언덕배기 끄트머리 가정집 개조한 집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거기 들어가셨고 총 투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어요? 저희 투입 비용은 보증금 3,000 그리고 권리금 3,000 추가 투입 비용이 1,500 정도 들었고요. 거기를 찾아가게 된 계기는 저희는 예쁜 카페를 가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데이트를 하는 도중에 우연찮게 얻어 걸린 케이스였고요. 망한 카페를 본 거구나. 네. 네. 뭐 망했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카페가 자리가 사실 너무 시원찮았어요. 제가 봐도. 그러다 보니까 영업상 어려움을 느끼던 카페 그거를 발견을 하시고 어쨌든 기본적인 상권은 있으니까 권리금 3,000 정도 해서 거기 들어가 있는 집기류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냥 다 인수하는 조건으로다가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한 1,5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지금의 와인바를 만든 건데 사실 제가 항상 초보 창업자들하고 얘기하는 게 지금 거의 평수가 몇 평이죠? 20평 정도 됩니다. 20평 정도를 만약에 공실을 가지고 인테리어하고 꾸미고 뭐 이것저것 하게 되면은 8천 들어요. 처음에 인테리어 전에 들어가는 비용 플러스 가스 인입, 전기, 수도, 뭐 에어컨 거기다 뭐 인테리어 비용에다가 가구, 소품, 조명, 조경, 집기류 뭐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은 진짜 최소 7, 8천 듭니다. 근데 그거를 어쨌든 3천만 원 정도를 해서 지금 1,500을 들여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3천만 원이라는 것도 바닥 권리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나중에 망하더라도 3천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소 비용으로다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꾸며져 있나 이런 건 참조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어서 라라케이에서는 와인바인데 와인을 파는 데인데 중요한 건 메뉴들이 좀 특이합니다. 아, 예, 맞습니다. 회도 있고 네, 아구찜하고 그다음에 항정살구이도 있고요. 그리고 피시앤칩스나 이태리 순대튀김, 카레 오뎅탕, 그리고 오이 가니미소까지 이색적인 메뉴 페어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아구찜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센세이션했나 봐요. 그래서 현대카드 다이브 팀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색적인 와인 페어링이라는 주제로 기사도 써주셨어요. 좋습니다. 사실 지금 라라케이가 오픈한 지가 지금 1년이 좀 넘었죠. 요새 들어서 성수동이나 연남동 이런 데 막 아구찜하고 페어링해서 하는 술집들이 좀 생기더라고. 근데 그때 거의 초창기에 됐는데 아구찜 맛이도 괜찮죠? 네, 아구찜 맛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냉동 아귀로 하는 거고 술 안주로서의 아귀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국내산 생아구 이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손질도 편하고 그럴 거예요. 근데 특징적인 거는 아까 카페를 인수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카페는 사실 일반 음식점들하고 좀 틀리게 주방 공사가 안 해요. 근데 지금 메뉴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주방 공사를 안 한 상태에서 그냥 카페 주방에서 지금 그걸 만들어내는데 그러기엔 지금 메뉴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일단은 재료 손질부터 이제 포션 잡는 거라든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 효율적인 방법들을 이제 강구하기 위해서 연습에 연습을 했던 거는 라라 사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이제 본인도 되게 헷갈려하고 막 힘들어 했는데 많이 도움을 주셨던 분들도 계시고 서로 이제 유튜브나 영상 같은 것도 좀 많이 찾아봤고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개선이 됐던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라라 셰프님도 장사 처음이잖아요. 네, 처음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회나 아구찜이나 이런 것들도 처음 만들어 보는 거였을 텐데 조리 난이도가 그래도 다른 식당들보다 와인바가 좀 편한 편입니까? 사실 아구찜은 정말 아구찜 전문점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난이도가 있을 수 있는 메뉴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었던 거는 효율을 강조한 조리 과정 등을 배운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메뉴를 한꺼번에 만들더라도 다양하게 본인이 혼자서도 할 수 있게끔 프로세스를 간소화한 노력들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일단 사실 지금 라라케이에 들어가는 메뉴들이 되게 이질적이에요. 이질적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건 술집이라는 겁니다. 일반 밥집 같은 경우는 4명이 간다. 그럼 4명 밥을 한 번에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주방에 렉이 걸리고 그런 건데 술집은 하나 주고 좀 있다가 또 하나 주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주방에서 지금 혼자서 하시죠? 네. 주방에서 혼자서 하시면서도 월 매출 3천 이상을 찍을 수 있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간대별 조리를 해서 나가는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형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매출이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네, 저희 누적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2억 돌파했습니다. 그 정도면은 사실 저는 처음에 그 매장 오픈했을 때 빵원이 나올 수도 있다 매출로 그 정도로 걱정을 했던 매장인데 기어이 3천만 원 정도 매출이 그 이상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얼마 남습니까? 저희가 순수익이 일단은 인건비를 포함하게 되면은 800에서 1000 정도 나오게 된다라고 보고요. 인건비를 제외하면 300에서 500 정도? 그 정도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800에서 1000만 원 정도는 그냥 남는다는 얘기인 거고 원가율이나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일단은 숙성회가 코스트의 좀 대부분을 많이 좀 차지하고 있긴 하고요. 생선을 잡는 건 아니잖아요. 다 된 걸 네네네네. 받는 된 거잖아요. 걸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비싸죠. 그 외에는 다 합쳐봐야 35%가 절대 넘지 않는 그런 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숙성회는 한 35% 될 거고 나머지 뭐 순대튀김 뭐 이런 거 20%도 안 될 거 같고 아주 저렴합니다. 예, 네. 그리고 뭐 오뎅탕 이런 것도 원가로는 뭐 엄청 낮을 거고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원가를 잡을 때 일괄적으로다가 몇 프로로 잡아야 돼 이게 아니라 비싼 부분도 있지만 이걸 조합이나 융합을 통해 가지고 전체를 먹었을 때는 30% 밑까지도 내려오는 그런 구조인데 사실 이 라라케이 같은 경우는 원가율이 높아진 게 제가 볼 때는 와인 때문이에요. 우리가 맥주를 많이 팔면 마진율이 좋은데 와인을 싸게 팔잖아요. 싸게 팔다 보니까 아무래도 메뉴보다도 어찌 보면 술 마진이 좀 적은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단가가 좋은 거고 하루 100만 원 매출 팔려면 몇 팀 정도 받아요? 일단 저희는 7팀만 받아도 1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높은 객단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인 건데 와인도 나름 꽤 그 높은 객단가를 견인해주는 그런 장치라면 저희는 메뉴가 오마카세 메뉴를
메뉴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라라가 만드는 오마카세 라라카세라고 해놨는데 되게 푸짐하고 풍족하게 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가성비랑고도 좀 맞물려서 기꺼이 지출을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마카세 스타일로다가 지금 메뉴를 내는 걸 라라카세라고, 라라가 만든 오마카세라 뜻이잖아요. 그게 지금 1인당 5만 원. 네, 1인당 5만 원에 하고 있고요. 그 정도면은 지금 거의 한 8가지, 9가지가 나옵니까? 네, 9가지 정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가게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진짜 오마카세 집보다도 더 분위기가 좋은데, 그 가성비 있는 메뉴들로다가 꾸며놓으니까 오히려 지불하고 가시는 분들이 15만 원, 20만 원 쓰고 와도 가성비를 느낀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네. 오늘 제가 사실 라라케이한테, 우리 초보 창업자들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온라인 상권 입지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상권이 좋아야 된다, 입지가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라라케이는 그걸 완전히 깨부신 케이스거든요. 되게 재밌는 게, 오프라인 상권 입지는 정말 형편없어요. 근데 온라인 상권에서는 상단을 유지합니다. 그런 것들이 물론 돈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들을 얼마만큼 관리를 하고 이런 건데, 아까 처음에 얘기하신 것처럼 IT 쪽에 계시던 분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다 많이 연구를 좀 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온라인 쪽에서 라라케이가 노출이 잘 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손님들이 올 수 있는 구조로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부분 우리 외식 플랫폼 얘기나 이런 것들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합정동이라는 동네 특성 자체가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야 여기 모이자 하면 합정에서 모여 하면 말이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 키워드를 잡고 어떤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우리 가게에 올까라는 그런 고객 세그먼트를 분류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가게는 총 4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데이트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나 소개팅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나 생일이나 이제 기념일 같은 것들을 축하하기 위한 목적, 그 외 기타 등등으로는 여러 가지 모임이나 회사 회식 등등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그 목적에 따라 맞는 키워드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검색을 할 때 어떤 목적성을 갖고 검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의 블로그 콘텐츠라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포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계속 뿌려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케팅의 기본 공식은 노출, 유입, 전환인데, 노출을 대량으로 뿌리고 유입시킨 다음에 구매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은 먼저 다녀오신 분들의 후기, 즉 리뷰라고 하죠. 저는 모든 플랫폼에 리뷰에 답글을 다 답니다. 그랬을 때 고객하고 소통, 라포라고 보통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소통하는 모습을 불편하지 않는 시선으로 계속 노출을 시키고 어필을 하다 보면은 저에게 이제 신뢰를 해주시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결국엔 온라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기술적인 요소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뢰 관계 형성? 그게 어떻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를 연구하시면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꾸준함과 집요함이 필요한데, 어떤 거든 저도 1부터 100을 한꺼번에 하면 못하겠거든요. 잘게 쪼개서 하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루하루 매일같이 루틴화시키고 게을리하지 않고 연습을 하고 계속 노력을 하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는 하셨는데, 해야 될 것들을 그냥 빼놓지 않고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거가 일단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처음에 우리가 투자금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오프라인 상권 입지는 좋은 데 갈 수가 없어요. 좋은 데 가면 당연히 이런 노력을 안 해도 장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돈이 없어, 투자금이 좀 적게 있어도 첫 창업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좀 덜하게 하려면은 결국에는 오프라인 상권 입지를 좋은 데를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시설적인 면을 투자하는 것도 최소화를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프라인 상권 입지가 안 좋기 때문에 온라인 상권 입지로다가 이걸 채워주는 거죠. 그것들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정성으로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투자금이 좀 적더라도 정성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의지나 이런 열정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의지나 열정을 빠뜨리지 말고 끊임없이 하루 종일, 영업시간은 6시에서 11시, 12시까지밖에 안 되겠지만 나머지 낮 시간을 놀지 않고 뭔가를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첫 투자금을 적게 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라라케이라고 하는 매장을 우리 초보 창업자들이 꼭 한번 가셔서 음식도 한번 맛보고, 아 이런 메뉴로도 와인을 먹을 수 있구나. 그리고 와인보다 중요한 거는 그 공간에서 사람들이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 어떤 경험적인 가치를 얻고 가느냐, 이것 때문에 계속 재생산이 되는 거잖아요. 한번 왔던 사람이 재방문도 하고. 재방문은 내가 볼 땐 자주 할 것 같지는 않고, 자주 대신에 단가가 있으니까. 근데 그걸 보고서 또 다른 사람이 오게 되는. 그리고 뭐 캐치 테이블이나 테이블링이라든지 이런 외식 플랫폼에서는 지금 상단에 있어요. 오프라인에서는 아예 보이지도 않는 데 있는데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상단에 맞아요.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도 진짜 중요한 팁입니다. 우리처럼 첫 창업이면서 투자금이 적은 사람들은 라라케이처럼 결국에는 엄청난 기술을 가지지 않더라도 의지와 열정으로다가 정확한 수요를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정성을 쏟다 보면은 지금처럼 안정적인 창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지금 크리스마스 뭐 예약도 다 끝났다면서요? 이건 진짜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캐치테이블 아까 말씀드렸던 외식 플랫폼에서 프로모션하는 게 있었어요. 그랬을 때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서 참여하게 되었는데 오픈을 어제자였거든요. 어제자 3시에 오픈을 했는데 10분 만에 바로 솔드아웃이 된 거예요. 이 이유가 뭘까 해서 딱 봤는데 외식 플랫폼에서도 물론 되게 많이 도움을 주셨고 저희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그 고객과의 신뢰감 형성이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서 매장이 오픈한 거를 알림 신청을 해야지 라고 했을 때 알림이 딱 뜨자마자 고객이 바로 오픈런을 해주신 거예요. 백화점 문 열면 바로 들어오는 것처럼 온라인 쪽에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정리하면은 어쨌든 투자금을 적게 가고 와인이라고 하는 그리고 라라카세라고 하는 그런 테이블 단가가 높으면서 또 예약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준비 과정에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원 관리도 편하고 두 분이서 한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하루 200만 원 매출도 둘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지 나중에 매출이 높아질수록 수익으로 가는 거지. 수수료도 계속 정비례해서 올라가고 인건비도 정비례해서 올라가고 이런 원가율 높아가지고 진짜 많이 팔면 안 되는 그런 구조로 다 처음부터 시작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라라케이 사장님 모시고 이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향후 목표가 어떻게 되십니까? 꿈은 좀 원대하게 꾸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되게 추상적이긴 한데요. 지금은 저희가 라라케이 앳홈이라고 우리 집에 집들이를 온 거야 라는 초대 형식이라면 언젠가 나중에는 라라케이 월드를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좀 생각은 했는데 우리의 가는 곳에서 어찌됐건 내가 하는 일에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직장을 다닐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감을 느껴요. 그 이유는 직장을 다닐 때 좀 더 불안했던 상태였다면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고객하고 직접 맞닥뜨리게 되면서 여러 가지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 너무나도 감사함을 되게 많이 느끼고 있고 찾아와신 분들은 너무 고마움과 진심을 단 감사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행복하게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미래를 꿈꿀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길어져서 네. 예, 오늘은 좀 빨리 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라라케이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창필 카페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K 사장님이 바로 답변을 주실 거고 합정동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니까 창필 보고 왔다고 하면은 궁금하신 것도 거기 현장에서 선배 창업자로서 조언도 해주실 겁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서비스도 많이 드릴 거예요. 예.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이상 창필직이었습니다.